유가증권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정부가 것,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의 발달된 경제 운용을 더 정확했으며 경제 급등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현재 여러분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오늘 장은 나쁘긴 했지만 최악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하면 상승한다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예,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전 네거티브하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뭐 이런 장을 예측하지는 않았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거다 정도만 인지하고 있었지 폭락할 거다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사실 뭐 코스피가 3% 떨어졌으면 폭락입니다. 폭락인데 최근 장세를 보면 폭락도 아닌 거죠. 예. 이 공포 구간입니다. 지금 뭐 진정한 공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의심과 번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 컨틴전시 플랜이 가동됐습니다. 시장 컨틴전시 플랜이 가동됐어요. 어제부터, 이제 어제죠. 어제부터 가동이 됐는데 지금 시원찮죠. 예, 이거는 뭐 긍정적인 뉴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일단 오늘은 좀 얘기할 게 좀 있는데요. 공매도 금지가 이번 월요일 장부터였죠. 시종 반대 매매를 억제한다라고 했죠. 근데 제가 시초가를 봤을 때는 반대 매매가 좀 나갔습니다. 이거는 내일 확인이 되겠죠. 내일 확인이 될 거고, 공매도 금지였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최근 14일의 평균이 약 6,594억 원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이. 오늘 첫 시행일이었어요. 4,400억 원의 공매도가 일어났습니다. 평균치 대비 약 67% 수준이에요. 공매도 안 된다면서요. 예. 이거는 공매도 안 된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67% 수준으로 발생했는데요. 이게 앞으로 얼마나 발생하는지 봐야겠죠. 이게 그 말했던 시장 조성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만 하죠. 예, 진짜 하나만 하죠. 공매도 금지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말만 공매도 금지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오늘 떴나요? 좀 찾아봐야겠네.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투자자 예탁금이 정말 놀랬습니다. 엄청나게 또 올라갔습니다. 그 서킷 브레이크 터지는 날 투자자 예탁금이 6% 넘게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신규 자금이 다시 유입됐다는 거고요. 지금 증시의 하락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자금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반대 매매가 굉장히 큰 규모로 발생했습니다. 그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이 8.5%입니다. 평균적으로 4, 5% 왔다 갔다 해요, 평소에. 낮으면 3%.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거의 한 3배 정도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많이 늘었고 반대 매매도 많이 나갔고. 그러니까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게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있는데요. 자, 매동이 맨날 잡히잖아요. 매매 동향이 잡힙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한 가지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가 있는 게요. 기관 외국인은 논외입니다. 예, 논외예요. 얘들은 돈은 많은데 주체는 적죠. 개인 투자자는 주체는 많은데 돈은 적죠. 근데 모임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인 거예요. 그 옹기종기 모여서 일을 하죠, 개미들이. 자, 보시면 그 개인 투자자가 계속 팔아요. 계속 팔고 그다음에 계속 사요. 근데 이게 개인, 외국인, 기관으로 뜨니까요. 그 말씀하시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 개인 투자자라는 이 글자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개인이 팔고 하면 이 개인 투자자라는 이름을 가진 한 명이 계속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개인 투자가 계속 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또 이 동일한 이 개인 투자자 성이 계시고 이름이 인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 씨께서 계속 매수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팔고 있는 개인이랑 여기 사고 있는 개인이랑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치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시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막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죠. 그러면 이때산 개인 투자자가 있고 이때산 개인 투자자가 있고
이때 산 개인 투자자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매매가 많이 잡혔죠, 개인이. 그러면 이 개인 투자자랑 같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렸던 사람이 물타는 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서 샀던 사람은 여기나 여기서 팔아버리고 더 많은 양의 개인 투자자분께서 여기서 매수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이랑 이 개인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꾸 사고 있다고 이거는 뭐 물타는 개미다, 바보 같은 개미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는 건 제가 잘 인지하고 배우고 있는데요. 좀 약간 이런 포인트들은 생각해 봄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계속 꿈꿔오던 시장입니다. 이거 한번 그냥 거품 싹 걷어내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진짜 다음 금융위기 오면 반드시 잡는다. 뭐 국가 부도의 날 영화를 보면서 막 주먹을 불끈 쥐겠죠. 그래 저거야. 유아인처럼 기회를 잡아야 돼. 진짜 내가 잡는다. 한번 봐봐라. 라고 했어요. 자, 그게 이때죠. 예, 그게 이때죠. 그게 이때였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까지 움직이는 게 이래요. 예. 자, 잘라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니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지금 다 지울게요. 네, 다 지울게요. 자, 지금 이런 장이 와 있습니다. 에이씨. 예, 감정이입이 안 되네요. 아무튼, 지금 이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은 모르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겁니다, 여기는. 모르는 거고, 지금 이 상태에 와 있습니다. 앞은 백지예요. 백지고, 어떻게 그려져 나갈지 모르는 도화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 앞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때 그런 생각을 하셨잖아요. 폭락을 했을 때 내가 꿈꿔오던 장이 왔다. 이번 기회를 내가 잡겠다. 내가 유아인이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이런 장이 오면 반드시 잡아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저는 겪어보지 못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장이 오겠지. 그때 되면 난 투자할 수 있을까? 라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오늘 제목이 공포 구간이 오니까 의심과 번뇌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의심과 번뇌가 생깁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짓인가? 진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짓인가? 이거는 역병이 펀더멘털을 꺾은 적이 없다라는 근거 자료고요. 한번 보세요. 사스, 에볼라,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었다. 저때 당시에도 세상이 망할 것처럼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한번 보세요. 꿈꿔오던 장. 자, 꿈꿔오던 장입니다. 이때 그 IMF 위기 때 고점 대비 코스피가 60% 빠졌습니다. 거의 한 400포인트 빠졌죠. 근데 뭐 지금이랑은 비할 바가 없죠. 왜냐하면 이때는 시장 파이가 작았거든요. 근데 폭락을 시작할 때부터만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더 크겠죠. 여기서부터 하면 더 크겠죠, 진짜. 거의 한 반토막 이상 났을 겁니다. 벌써 여기도 반토막 이상이네. 그럼 거의 3분의 1 토막 났을 겁니다. 자, 마이너스 60% 떨어졌고요. IMF 때. 그 다음 리먼 브로더스 금융위기 때 44%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저점까지. 이게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44% 떨어졌습니다. IMF 때는 마이너스 60%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발 경제위기 때 약 20%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때 고점 찍었을 때 대비해서 그 현재 그 팬데믹 그 세계 경제 침체가 오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 지금 현재 33% 떨어졌어요. 뭐 기간은 좀 기니까 여기서부터 하면 한 20% 가까이 떨어졌죠. 20% 넘게 떨어졌죠. 그러면 지금 그리스발 경제 위기 때 비슷하게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단기간에 낙폭을 키운 게. 근데 전고점 대비하면 약 33%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 금융위기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하락폭은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꿈꿔오던 장은 어떤 장이었나요? 여러분들이 꿈꿔오던 장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거였나요?
아니면 여기를 사서 여기서 파는 거였나요? 반대 이면을 보겠습니다. 이 하락의 두 얼굴이에요. 자, 하락을 한 뒤에 상승을 한 장을 보면 하락 대비 245% 올랐습니다. 60% 하락해서 245% 올랐어요. 그러면 하락 받고 더블로가 약간 이거죠. 자, 이때 리먼 브로더스 때 하락 대비 그때 40% 떨어졌죠. 40% 떨어졌는데 하락 대비 2배 올랐습니다. 103%니까. 자, 그리고 그리스발 경제 위기 때 이때 하락 대비 13% 올랐어요. 자, 보세요. 근데 뭐 나중 보면 더 올랐죠. 지금 현재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33% 떨어졌죠. 더 떨어질 수 있어요. 40% 채울 수 있습니다. 코스피 1100 갈 수도 있고 900 갈 수도 있고 500 갈 수도 있어요. 뭐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이 하락의 두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한다고 희망회로 태우는 것보다는 하락이 끝나고 하락권에서 잡으면 내가 수익이 얼마 발생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최근에 제 딴에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적 완화. 뭐 이게 실패로 끝날지 성공으로 끝날지는 또 뭐 봐야겠죠. 실패로 끝날 수도 있어요.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색깔 안 칠했다. 죄송합니다.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자, 제로금리에도 다우 선물 1000포인트 폭락 이유는 이거 선물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그 페드에서 임시금융위를 다시 열어서 거의 제로금리를 만들었습니다. 0%에서 0.25%죠. 제로금리입니다. 네, 제로금리예요. 순식간에 1%를 넘게 내려버렸습니다. 이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 뉴스를 보고. 제로금리를 전격 채택. 이거는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제가 아픈 것 같아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 엄청 아프네요. 자, 약이랑 주사랑 입원하세요. 라고 하면 이게 좋은 건가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 이제 아픈 게 치료될 수 있겠구나 라고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바로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병원에 갔는데 세상 건강한 사람이 와가지고 왜 난리야? 나가! 라고 해요. 자, 이게 금리 인상입니다. 입원시키고 약 주는 게 금리 인하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거는 결국에는 진단을 해봤는데 병을 진료를 해봤는데 중병이라는 겁니다. 중병이라는 거를 얘가 확인시켜 준 거예요. 자, 근데 금리 인상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해보니까 헛소리하고 있어. 야, 너는 그냥 나가서 더 일해. 약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제로금리를 전격 채택한 게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양적 완화까지 한다고 했죠. 퀀티티 이즈입니다. 예. QE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건데요. 4년 3개월 만입니다. 예, 4년 3개월 제로금리가 된 게.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랑 러시아 간 석유 전쟁, 그리고 미 셰일 업체의 그 하이힐드 채권이 여기 있네요. 하이힐드 채권이 불안하다는 거죠. 자, 마이너스 금리는 적절한 정책으로 보고 있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없겠다라는 거죠. 양적 완화도 한다고 했고 지준율도 조정한다고 했어요.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사례를 봐야겠죠. 또 양적 완화, 예전에 양적 완화랑 매핑했는 게 삼성증권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때 리먼 사태 때 양적 완화를 선언했어요. 양적 완화 선언하자마자 하락했습니다. 그러더니 올라가요. 자, 이러면 한 분기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이 영향이 한 분기 뒤면 그 양적 완화랑 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뭐 돈을 풀어 제끼는데 뭐 결국에는 상승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 기간 동안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S&P가 훨씬 많이 올랐어요. 과거 사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적 완화를 하면 경험적으로, 수치적으로, 학습적으로 미국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하러 신흥국으로 가죠? 예, 관계없잖아요. 아무튼 신흥국으로 돈이 유입됐다는 거예요. 돈이 넘쳐나니까 낙수 효과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 테이퍼링은 다른 얘기고, 테이퍼링은 양적 긴축입니다. 자, 아무튼 양적 완화를 한 뒤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이성적인 하락은 비이성적인 상승을 불러옵니다. 서킷 브레이커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서킷 브레이커 또 발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 약간 이렇게 움직이다 올라가는 거고, 이때 사이드카 발생했을 때 사이드카 발생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 오늘 장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올랐다는 경험적인 얘기는 있습니다. 경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도 있다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도 비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시장 반전의 신호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락할 때도 이런 신호가 발생했었죠. 이런 신호를 기다리고 있고요. 어제 신호가 그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을 굉장히 유심히 지켜봤고요. 근데 하필 또 제가 쌍욕을 했던 그 금융위의 컨티전시 플랜이 나옴으로써 약간 좀 맛 배렸어요. 맛 배렸습니다. 반대의 매가 오늘 어느 정도 나왔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계획이 1000포인트까지는 이제 관망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양적 완화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1000포인트를 깨면 그때 들어갈 겁니다. 이제는 제가 생각할 라인까지는 다 샀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지켜볼 예정이고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 가격의 경우로 생각하는 거예요. 코스피가 1000포인트가 깨지면 그때 다시 QE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레버리지를 안 사고 이제 관망할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한선까지 왔고 더 이상 떨어지면 그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제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떨어지면 1000포인트 깨질 때까지 기다려볼 예정입니다. 코스피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증시 투매 발생했고요. 오늘은 투매까지는 아니죠. 글로벌 증시에 투매가 발생했고 오늘도 약간 투매가 발생하고 있죠. 금융위 컨티전시 플랜 발표했습니다. WHO가 글로벌 팬데믹 선언을 했어요. 오펙 플러스 감산합의 결렬됐고 오펙 플러스 기술위가 취소됐습니다. FOMC 국채 매입 선언했고 오늘은 제로금리를 만들었어요. 금융투자의 매매 동향이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금융투자 업계의 매매 동향은 여기 매매 동향에는 ETF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ETF는 잡히지 않는다. 자, 그러면 오늘 금융투자가 5,300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물을 5,300억 매도했다는 건데 ETF는 대체 어느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오늘 금융투자의 순매매 금액이 5,306억 원으로 잡혔어요. 근데 얘들의 매매 내역을 다 더해보니까 1조 3천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디퍼런스가 ETF 거래란 거겠죠. ETF 거래의 규모는 7,830억 원 규모고요. 이게 마이너스 규모겠죠. 그러니까 오늘 ETF를 금융투자가 마이너스 8천억 정도로 팔았다는 겁니다. 자, 개인 투자자의 ETF 거래 규모도 궁금하죠. 9,200억치를 샀다라고 했는데 얘들이 ETF를 산 건 뭔가라고 하면 ETF를 3천억어치 샀습니다. 그러니까 ETF가 시장의 변동성에 극대화를 가져다 주는 지금 요소인데요. 그 극대화를 가져다 주는 요소를 활용하는 건 개인이 아니란 겁니다. 개인이 아니고 금융투자 같은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ETF를 이용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매가 발생할 때 파는 짓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쁜 움직임이었다라는 거고요. 외신입니다. 페드가 take emergency action을 취했다. 긴급 액션 0%죠. 그 다음에 센트럴뱅이 수도 꼭지를 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버먼트가 따라갈 것 같다. 이 정부 정책이 따라올 거라는 겁니다. 지금 중앙은행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하고 있어요. 특히 파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로금리를 때렸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파월 너 해고한다. 너 대체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어. 너 때문에 지금 증시가 망가지고 있어. 세계 경제는 그 미국이 선도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파월이 계속 있다가 오늘 얘기한 거예요. 야, 빵포인트 만들었다. 이제부터 떨어지면 네 탓이야. 라고 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간담회 좀 선언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 파월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뭐 급진적으로 내린 거 아니냐라고 지금 투덜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very nice, look nice 뭐 이러고 있겠죠. 자, 차이나 데이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탁이 아주 sharply lower, 그러니까 아주 날카롭게 낮다라는 거고요. 그 선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터졌었죠. 컴퍼니가 회사들이 아주 애를 쓰고 있답니다. 그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에 직면했답니다. 직면해서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구경을 닫는다거나 뭐 영업점을 약간 폐장이 아니고 휴장한다거나 약간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제외한 그 전 세계 나라에
스토어를 휴장해 버렸습니다. 내신입니다. 기준금리 0.5%를 전격 인하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임시금융위가 열렸죠. 그 미국 그 FOMC에 임시금융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하겠다고 했는데 그 금융위가 그 FOMC 금융위가 그 18일에 있을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19일날 임시금융위를 할 것 같다라고 하더니 얘들이 갑자기 해버리니까 자기들도 하네요. 근데 0%대 금리에 진입했지만 지금 현재 미국 금리보다 높습니다.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빨리 내린 것 같은데요. 뭐 이 정도 내리고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살 주식이 없다. 급락장에 현금 늘리는 운용사. 이거는 펀드 투자를 하는 사모펀드 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이 지금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높인 것도 아니네요. 경기 위축 장기화할 것 하는 가보지 않은 길 택했다. 이 가보지 않은 길을 택했다는 건 경기 위축이 아주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현재의 이 팬데믹으로 정말 장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지금 예상이 많은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내다본 블랑샤르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요. 이분도 교수님입니다.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튼 예, 금융위기를 내다봤대요. 올해 세계 경제 마이너스 성장한다. 이미 수치 다 발표했는데 자기 얘기라고. 예, 90% 이상 확률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죠? 90% 이상 확률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대요. 90% 이상의 확률로 진행될 것 아닌가요? 왜? 미래를 의미하는 확률이라는 단어 뒤에 과거형이 나오는 거죠. 신기하네요. 네, 이거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기자분이. 손쓸 방법이 없다. 미증시 흑역사 16일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다. 일주일에 세 번째다. 우리나라는 미리 맞은 애를 다 맞았다라는 기사도 있었죠. 이렇게 되면 내일 서킷 브레이커가 터져도 할 말은 없어요. 네.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오늘은 중국 산업 생산치가 나왔는데 제가 수치로 확인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다는 기사가 있으니까 이거보다 안 좋게 나왔겠죠. 자, 오늘은 마스크 생산업체 현장 방문을 했다는데요. 이슈화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수입 마스크 및 MB 필터 무관세 시행, 우주산업 육성 본격 추진. 그래서 오늘 종가쯤에 우주산업 관련주 하나 들어갔습니다. 블록체인. 제가 이번 급락장에 하나씩 스타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꼭 상한가 가네요. 예, 오늘도 상한가 종목이 하나 나왔어요. 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상한가 종목이 나와서 또 숨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포트를 좀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그 종목이 상한가를 왜 간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예,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안 팔았어요. 소부장 관련도 내일 뉴스가 있네요. 자, 오펙 플러스 공동감산 기술위원회는 취소됐습니다. 취소. 러시아가 불응했대요. 예, 이러면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유가는 좀 장기화될 것 같고, 임시금통위를 16일날 열 예정이었는데, 19일날 열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열었죠. 예, 그래서 0.5% 하락시켰습니다. 그 금리를. 이제 남은 건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과 총선이 남았죠. 예. 저런 일정을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지금 하락장에서 해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저런 빅 이벤트들입니다. 자, 코스피는 이렇게 움직였는데 놀랍게도 공매도 금지일이었는데 공매도가 엄청난 양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금융이 어떻게 된 거죠? 시장 조성자가 이렇게 많았나요? 공매도 비중이 줄긴 했어요. 예, 아주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그건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은 정말 좋네요. 코스닥은 거의 공매도가 없었습니다. 현물만 다 잡아 던졌어요. 이러면 기관의 현물이 잡아 던져진 거죠. 상승 하락 종목 수는 좀 그래요. 예, 전체적으로 떨어진 겁니다. 3% 떨어진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장은 참 새롭네요. 이런 경험도 정말 재밌는 경험입니다. 대차거래 잔고는 굉장히 줄고 있고요. 오늘 공매도 상한을 많이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얘들이 정말 아름답게 상승시키면서 상환시키지 않겠죠. 예, 오늘 쇼커버링이 일어났습니다. 증시는 떨어졌지만 이거 안 봐도 비디오예요. 내일 모레쯤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오늘의 공매도 상환은. 투자자 예탁금은 6.19%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서킷 브레이커가 터지면서 10% 넘게 떨어졌던 그날 투자자 예탁금이 늘었어요.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이 들어왔어요.
이런 수치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투자자의 탁금이 는다고 증시가 올라가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도 않겠죠. 근데 이때까지의 방향성을 보면 투자자의 탁금과 증시는 비례했다는 겁니다. 신용융자는 10조 원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반대 매매가 발생했습니다. 반대 매매 비율이 8.5%였죠. 미수금 대비. 그러니까 미수 친 거에 10%가 반대 매매 나가버린 거예요. 예, 경제지표 동향입니다. 지금 현재 미증시는 하락하고 있고요. 근데 하락폭을 좀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iShares 코리아는 11%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선행하는 거라고 볼 수도 없고 후행하는 거라고 볼 수도 없지만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 약 1600포인트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환율이 지금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기 때문에 이거는 환율을 고려해서 오늘 하락폭만큼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얘는 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iShares 코리아 MSCI의 그 펀드는 한국 증시를 보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 한국 증시의 움직임이 미증시에 영향을 준다는 아직은 퀘스천인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비교해 봤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급졸리네요. 지금 1시가 넘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볼 게 많네요. 예, 장이 되게 다이나믹하다 보니까 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하루에 저한테 40시간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24시간이 너무 짧아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졸리면 헛소리하기 시작합니다. 유로스톡스가 생각보다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낙폭을 줄이고 있어요. 10% 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낙폭을 좀 줄인 모습이고요. 미국채 10년물은 계속 하락하겠죠. 예, 계속 하락하겠죠. 지금 현재 이 정도 하락하는 것도 굉장히 양반입니다. 이때까지 하락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0% 금리로 들어갔잖아요. 이러면 미국채 10년물이 100% 유리합니다. 자, 야간 선물은 낙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 낙폭만 따지고 보면 1600포인트 초반입니다. 이게 코스피 200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가 1600 초반까지 간 거예요. 거의 1600, 타이트하게 1600까지 간 수치입니다. 근데 지금 반등을 해준 거죠. 이렇게 되면 내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을 잠깐 보고 끝내시죠. 예. 장을 잠깐 보고 끝내시면, 자,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아직 살 생각이 없어요. 이때 한번 쉬어가는 코너가 있었죠. 이 변태 같은 진짜 뭐 하자는 건지. 한 번씩 지금 2, 4, 6에 7. 7거래일 연속으로 팔고 샀다가 2, 4, 6에 8. 8거래일 연속으로 팔았어요. 이러면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내일 살 겁니다. 내일 사고 그 다음에 9거래일 연속으로 팔겠죠. 예. 이런 패턴이 생길 수도 있다. 연기금은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이거 기관 투자자의 역할 강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는 아직도 ETF 놀이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얘가 좀 얄미울 것 같아요. 예. 지금 변동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얘들 작전일 수도 있고요. 예. 개미 투자자 다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기타 법인은 계속 사고 있는데요. 뭐 사고 있니? 한진칼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한진칼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KCGI 또는 뭐 델타항공 또는 뭐 이런 카카오는 오늘 팔았죠. 예. 카카오 예 팔았네요. 얼마야? 100만 원이면 26억치를 팔았네. 아 아니지. 오 잘못 생각했다. 제가 한진칼의 바이어스가 돼 있었네요. 한진칼을 카카오가 이만큼 팔았다라고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참 이게 진짜. 자,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었는데 금융투자는 지금 현재 뭐 마지막에 들어온 게 뭔지 모르겠지만 팔고 있고요. 연기금 등은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12시가 넘어서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얘들도 방향성이 있습니다. 눈치를 좀 보다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지금부터 기계적으로 하루에 7,000원씩 사모아라 뭐 이런 지령은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투신이 좀 사고 있네요. 이런 거 되게 신기하죠. 투신이 갑자기 왜 살까? 샀으면 너넨 대체 뭘 샀냐? 판 거는 인버스를 팔았고 투신은 인버스를 팔았네요. 투신은 인버스를 팔고 상승 ETF를 좀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좀 샀고 개인은 뭐 삼성전자를 샀겠죠. 예. 개인은 삼성전자를 샀고 자 코스닥 야, 자동 정렬 해주면 안 되니 이거 키우면 자동 정렬이 되던데 얘들은 뭐야 에코프로비엠 HLB 지금 외국인은 거의 뭐 아리랑 댄스를 추고 있고요. 하지만 매수로 끝났습니다. 무엇을 매수하고 끝냈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3시부터 어떤 종목을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끝냈을까요? 시젠일까요? 젠백스일까요? 아니면 SF의 반도체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게 단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을 한 지금 58억치를 팔았다라고 나오는데요. 200억치 팔고 있다가 장막판에 150억치를 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만 다르게 먹으면 이 1차원적인 수치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끊임없는 의심을 하는 거죠. 얘들이 대체 뭘 샀을까? 그걸 따라 사면 수익이 될까?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되게 어렵고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래서. 아무튼 지금 코스닥의 매수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보이고요. 예,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거 산다고 바뀔까요? 대세가? 하지만 외국인은 또 코스닥은 또 매도 일변도는 아니다. 중형주가 좀 나쁘지 않았네요. 중형주가 나쁘지 않았고 코스닥은 또 중형주가 나빴고 예. 지금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대형주 위주로 만약에 반등장에 오면 대형주 위주로 올라갈 거예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반등폭이 크겠죠. 아무튼 뭐 그렇고요. 지수를 보시면 예, 지금 제가 매수 영역 찜으로는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한 포인트 여기 예, 여기도 매수 영역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까지 과연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수치까지 떨어질 때까지 지켜볼 겁니다. 지켜본다. 예, 진짜 여기 막 불기둥 세울 거라고 그분들 오늘 100% 갭상승 했으니까 그때 수익 실현했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예, 진짜 쥐어받고 싶죠. 예. 또 투자 안 하지?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코스닥은 매수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코스닥의 상승폭이 더 가팔랐어요. 예, 왜냐하면 하락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어제? 지난주에? 코스닥의 이벤트가 딱히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팬데믹 사태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진짜 약간 역전시킬 수 있는 건 코스닥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태를 종결시킬 수 있는 건 바이오예요. 맞잖아요. 바이오에서 백신을 만들어낸다. 진단 킷을 99% 이상 진단해낼 수 있는 킷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결국엔. 그럼 결국엔 코스닥이 코덱스보다 상승폭이 클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ETF는 코스닥은 좀 위험해요. 보셨다시피 13% 떨어지고 이럽니다. 하이 리턴이죠. 이게 하이 일드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지수. 니케이도 뭐 오늘 내일 하는데 내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니네. 다우존스. 다우존스가 반등을 크게 해주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약간 요 정도 왔겠구나. 요 정도. 22,000. 얘들도 드디어 기술적 분석 놀이를 하고 있네요. 장이 좀 안정되고 있다는 거겠죠. 예, 기술적 분석 놀이를 한다는 건 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없어요. 보세요. 여기 뭐 저항이라고 그어놓으면 뭐합니까? 그냥 바로 박살내고 개발하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감성이 이성을 지배하는 장에서는 이성의 자를 들이대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폭락장이 오면 기술적 분석 이용하면서 단타 치지 말라고 하죠. 그때는 그냥 진짜 투매가 발생하는 것만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폭락장 때 지금 단타를 좀 치고 있다. 라는 거지요. 중국 상해가 오늘 좀 떨어졌던데. 중국 상해가 하락 장악형 캔들이 떴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추가 하락의 생각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오는데. 이러면 그냥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를 손실권에 있더라도 손절을 하고 이걸 살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모르는 거죠. 이걸 샀는데 코덱스가 오르고 얘가 떨어지고 그런 엇박자 매매가 돼버리면 그냥 바로 한강 가야 되는 거죠. 예, 지금 한강이 오브제라는데 제가 몇 번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쉐어는 약간 후행하는 듯한 느낌이다. 지금 44조. 43 이쯤입니다. 예, 후행하죠. 여기 와 있습니다. 이 박스권 하단에 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 코스피를 보실까요?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으니까 1640대에서 여기 1554입니다. 지금 이게 환율 때문에 완전히 매핑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흐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매핑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와 있는 게 이쯤이다. 44니까 이쯤이면 자 리먼 때 하락하고 쌍바닥 찍고 상승하고 그 다음에 한번 쉬어갈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상승하다 한번 쉬어갈 때 이 정도면 잠깐 갑자기 막 속이 울렁거리는데 1300 야 아니겠지? 아니다. 깜짝 놀랐네요. 한번 쉬고 올라갔다 다시 쉴 때네.
식은땀이 확 나네요, 갑자기. 예, 올랐다가 다시 한번 쉬고 이때네요, 이때니까 1540, 1540에서 1604입니다. 지금 현재 아이쉐어 코리아는 환율 고려해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약간 위니까 1600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뒤늦게 따라오고 있어요. 아, 여기까지고요. 오늘 좀 길었을 것 같네. 죄송합니다. 밤이 늦었으니까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뭔 소리야? 제가 방금 무슨 소리 했죠? 여기까지고요. 장이 힘듭니다. 장이 힘든데 여러 가지 포인트를 보면서 생각을 곰곰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경거망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폭락 그 서킷 브레이커가 나올 때 투매를 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메일을 받으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뭐 사실 뭐 오늘 종가를 생각하면 어제 판 게 나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플럭추에이션,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다가 갑자기 폭등해 버리면 그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납니다. 내가 그때 투매 안 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폭등할 때 따라잡아요. 따라잡았다가 다음날 또 조정 보일 때 손절하고 그렇게 꼬여버리면서 장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이너스가 되는 기형을 토하는 겁니다. 그런 매매만 안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